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힘들어도 일을 하고 싫어도 일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본주의에서 돈은 곧 가치이고 어떠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 부정 못할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선 인내하고 돈을 모으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애인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만난 지 2년이 조금 넘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커플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나이대가 30대다 보니 나름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와 과연 결혼까지 해도 괜찮을지 자꾸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났습니다. 막 잘생긴 건 아니어도 나름 괜찮은 외모와 재미있고 유쾌한 성격이 저 또한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소개받고 약 1개월 정도 썸을 타다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연인이 되었죠. 남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늘 똑같은 데이트보다 색다른 재미를 얻고자 하는 남자친구 덕이었죠. 그런 모습이 초기에 호감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매일 같은 패턴 데이트로 질리고 서운해진다는데 저흰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생활 방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지출이 컸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딱 잘라서 반반을 하진 않았어도 거의 비슷하게 부담하려 했기에 저에겐 날이 갈수록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연애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카드값이 늘어만 갔고 점차 월급으로 카드값을 내면 남는 게 없는 수준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현금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쓰고 또 카드값은 많이 나오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소비 패턴을 정말 고쳐야겠다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예전보다 돈을 못 모으고 있다고, 우리의 소비를 조금 줄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며 물으면서요. 그래서 저는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기분이고 슬슬 결혼이나 내 집 마련도 염두에 둬야 하는 나이인데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일단 알겠다며 지출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 데이트도 하고 집밥도 해먹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뭐든 사먹고 시켜먹는 것을 좋아했고 데이트도 매번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특히 펜션이나 호텔같이 여행이나 놀러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물건을 사는 것도 씀씀이가 컸습니다. 저에게 사주려는 물건들 또한 가격대가 낮지 않았고 이는 저에게 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커지는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남자친구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집도 살 생각이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쓰기만 하면 언제 모을 거냐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또 그 얘기야? 쓰려고 버는 건데. 쓰는 게 어때서 순간 남자친구의 무책임한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진지하게 결혼 생각이 있긴 한지 물었죠. 결혼 생각이 있다는 남자친구에게 서로 자산 상태를 오픈하자 했습니다. 순간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알아서 잘 모으고 있다며 피하려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죠. 결국 서로 가진 자산을 공개했고 생각보다 심한 자산 상태에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따로 혼자 살고 있고 차량도 각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500만 원 가량의 차 할부금은 최근에 다 갚았고 그 외 약 4천만 원 정도를 모아두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저보다 비싼 차량을 타고 있긴 해도 씀씀이나 하는 행동들이 저보다 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많이 빗나갔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자산 상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차량 할부금은 아직도 2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었고 부족한 보증금을 위해 받았었다는 신용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치더라도 빚만 3천만 원이 넘었고 그가 보유한 현금은 200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나름 빚이나 차 할부를 갚은 것도 내 재산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당장 결혼이나 집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하나도 되지 않고 빚으로 산 게 무슨 재산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상태로 지금과 같은 사치를 부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죠. 0원도 아닌 마이너스라니요. 더군다나 이래놓고 결혼을 얘기하고 집을 얘기하던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갚고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판하고 참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제부터 절약하고 돈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돈을 아끼고 모으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가며 돈 모으는 재미를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나름 돈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얼마를 모으는지는 서로 터치하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그것까진 너무하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약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달간 모은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아넣었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소위 물을 탄다고 하는 행위, 즉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감행했죠. 몇 달간의 노력이 다시 물거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고 돈을 모으는 걸 먼저 하자 했는데 말이에요. 결국 폭발한 저는 너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잠시 시간을 갖자 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저를 붙잡는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찬 저에게 시집 언제 갈 거냐는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하지만 제 30대를 같이 보낸 남자친구의 상황은 도저히 당장 무엇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빨리 결혼하고 이세도 계획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라도 잘 사느냐고요? 그랬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겠지요. 물론 남자친구를 아직 사랑하고 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기에 이 남자와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한평생을 지금 남자친구에게 걸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연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이어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 아프지만 접는 게 제 인생의 좋은 선택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